게임에 푹 빠져있는 아이 때문에 고민이라고요? 그렇다면 정작 부모는 아이가 어떤 게임을 하는지 알고는 있는 걸까요? 그냥 게임을 한다 이것만 무슨 게임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게임기를 하고 거기에 몰입하면서 너 좋아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게임으로 인해 부모와 아이는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것도 잡으면서 하고 저쪽에 또 포켓몬 잡으러 가자. 못 잡았다. 아 미안해. 이제 아빠가 잡아야 했는데. 잡았다! 나이스! 그러나 사실 게임은 알면 알수록 가족 간의 소통의 길을 열어주는 창구가 됩니다. 저도 이제 게임에 대한 흥미가 생기니까 이런 좀 같이 즐길 거리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그 게임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아빠는 삼촌이랑 게임했는데 우리랑 같이 하니까 더 재밌어요. 게임으로 가족 간의 갈등을 좁히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첫 번째 변화. 부모가 먼저 게임을 다가가야 합니다. 여기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꾼 순간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는 엄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이들은 올해 최초로 발탁돼 지난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게임물 전문 지도사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게임 때문에 고민하던 여느 학부모와 다를 바 없었죠. 그러나 자녀를 이해하기 위해 이 일을 시작하며 공부를 하다 보니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떨치게 되었고, 그러면서 아이와의 의사소통의 길이 자연스럽게 열렸다는 겁니다. 지금 나 여기 있잖아. 아, 그게 너야? 네가 이기고 있는 거야? 아,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들 멋진데. 게임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해보고 하다가 이제 이 일을 만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직접 게임을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아이들이 같이 엄마한테 뭘 알려줄 수 있다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게임이 예전에 저희 뭐 밖에서 나가서 놀면은 고무줄 아니면은 공 그런 용도로 요즘에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도구만 달라졌을 뿐이지 게임 하나를 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노는 게 시대가 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실제 한 게임물 지도사의 일상 속에서 그 비결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까진 그저 평범한 주말 오후의 풍경처럼 보이는데요. 혼자 게임에 푹 빠져있던 아이가 아빠를 호출합니다. 오, 있다. 들어온 거. 요거. 민찬아, 뒤에 조심해. 알아. 안녕 잘. 가자. 아이고 나 죽었네. 죽었어? 가지마 따라가지 마. 따라가지 마. 오히려 아빠가 더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빠랑 같이 하면 바로 옆에서 제가 알려주고 할 수 있어서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빠와 아들이 진정으로 게임 안에서 소통하고 즐기는 모습. 엄마 역시 이를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안돼 쟤네 쪽에서 그러네. 아빠 도움 되고 있어? 지고 있대. 누군가에겐 골칫거리에 불과한 게임. 이들 가족에겐 웃음을 가져다주는 소통의 도구인데요. 죽을 때 오, 이겼대. 11개 차이. 오빠 스타 플레이어 1등 됐어. 트로피 8개나 모았어. 우리 나 8개. 엄마가 게임하는 내용을 뭐 알고 또 지지해주고 관심 있어 하면 아이도 게임 끝나고 나서도 그거에 대해서 또 대화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즐길 수 있는 취미 정도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제자리에 모두 갖다 놓으세요. 주세요. 아빠도 끄세요. 함께 숙제. 1시간 뒤 어김없이 찾아온 게임 제한 시간. 1시간이면 부족할 법도 한데 아쉬워하는 투정 한마디 없이 오늘 해야 할 숙제를 스스로 시작하는 아이. 길게 이어서 하는 거라서 뭐 조금씩 해도 괜찮은 그런 게임이라서 1시간 불만 없어요. 게임을 할 때도 하지 않을 때도
일상 속에서 게임에 대한 소통이 적극 이뤄지다 보니 저절로 그 욕구가 해소된다는 겁니다. 민찬이 잘했어? 컴퓨터 껐어? 민찬이 좋아하는 키위 깎았지? 오늘 뭐 했어? 아까 하는 거 같던데? 오늘 뭐 만들었어? 마트를 차렸어? 엄마에게서 좋아하는 게임의 정보가 술술 나오니 엄마와의 대화가 재밌게 느껴지는 아이. 일단은 게임으로 해서 아이하고 대화가 많아지기 때문에 게임으로 이야기가 시작됐지만 그 게임에 이어서 친구들하고 그런 게임하고 노네, 뭐 누구 친구하고 노네, 누구 친구하고 다른 놀이는 안 해, 학교에서는 어떻게 놀아, 그렇게 해서 일상 친구 관계라든가 또 학교 내에서의 생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남자아이들이 학교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이제 그걸 시작으로 해서 대화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 들어 게임과 관련된 각종 강연, 캠프에 참여해 자녀를 이해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늘었습니다. 게임에 대해 알면 알수록 자녀와의 갈등을 좁힐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긴다는데요. 강의도 들어보고 또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고. 그냥 이건 안 돼. 정말 하나 둘 셋 이런 거는 저는 잘 안 하거든요. 좀 이야기해서 방법을 찾는 쪽이었는데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최근 국내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청소년 게임 이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을 해본 결과 부모의 과잉 간섭이 심할수록 과몰입에 빠지거나 게임을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었고 게임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 부모의 과잉 간섭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기 통제 요소입니다. 자기 통제. 스스로가 통제 못하는 청소년에게 게임이 가든 뭐 스마트폰이 가든 거기에 중독될 요소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자기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럼 게임일까? 자기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게임이 아니에요. 게임보다 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면 스트레스 요소입니다. 그러면은 게임이 그러면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스트레스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부모의 요소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풍부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요인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게임 시간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자녀와 어떻게 대화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대화하는 것이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소통하는 겁니다. 주말 오후 김포의 한 공원에 모여있는 사람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초집중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게임 중이었군요. 이겨라, 우리 아들 잘한다. 잡았다. 여기 있다. 잡았어. 잡고 또. 지금 뭘 잡은 거예요? 포켓몬 잡고 있습니다. 특정 위치로 스마트폰을 들고 찾아가 숨어있는 몬스터들을 채집하는 게임. 엑셀 잡았다. 나이스. 민준아 잡았어. 네, 여기도 우리 아들, 딸, 뭐 가족들이 이제 주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네, 춥지도 않고 딱 날씨가 좋네요. 밖에서 온 가족이 함께 움직이고 협력하며 플레이하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보다 부모들이 더욱 즐거워하는 것 같죠? 이것도 잡으면서 하고. 엄마가 잡아줘. 엄마 나 엄마가 민혁이 거 잡을게. 나 2, 5, 6 오케이 엑설론 잡아. 처음엔 아들이 하자 그래서 시작했는데 나중엔 우리 신랑이랑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이게 막상 해보니까 이 게임은 또 그 가족들하고 같이 할 수 있고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도 없고 또 이렇게 바로바로 결과물이 나오는 게임이다 보니까 자기가 시간 날 때 자기가 그 시간만큼만 할 수 있는 게임이라서 그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고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가 어떤 게임을 하는지 부모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게임을 즐길 때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게임 속에만 빠져있지 않도록 잠깐의 휴식 시간도 꼭 챙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게임 제한 시간은 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게임 속 세상에만 빠져있는 아이 때문에 고민이라고요? 따끔한 질책보단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에 관심을 갖고 먼저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